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논란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거는 좀 윤석열 정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못한 처리다, 잘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사안이나 현안이 좀 있다면 그거 좀 궁금하네요.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우 같은 아, 경우에는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어디 방송 가서 얘기했지만은 박정훈 대령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네, 많은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분석도 부당한 나왔었죠. 수사 지시에 대해 가지고 안 된다, 저항하는. 저항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가는 데서 가장 큰 동력은 본인의 그 수사 검사로서의 강직한 모습이거든요. 뭐 이른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우를 할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개입해가지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 가지고 수사 끝날 때까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마라. 이랬으면은 그 상황의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다소 실망하신 분들이라도 맞다, 원래 윤석열은 저런 모습이었지라는 생각으로 옛날의 지지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박정훈 대령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다 잡아넣으면은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 그러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잖아요.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가치를 다 깎아먹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면 오히려 요즘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 이 상황을 전 반대로 대처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상징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조국 수사고 두 번째는 그 탈원전 관련된 산업부 수사잖아요. 네. 탈원전 관련한 산업부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때 국장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장관까지 올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장관이 문제 있을 거라 보고요. 근데 지금은 국방부 장관에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실무자들을 중대장 무슨 뭐 대대장급을 이제 대대장. 예. 처벌하려고 하다 지금 이제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너무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장관을 책임진다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예를 들어 적극적인 수색을 하라고 했다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게 형법상 뭐 과실치사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럼 이 정도의 진상 규명을 하는 수사도 다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한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건 날려버렸다. 이런 걸 수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 해보니까 저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초선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적응하는 기간도 있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아니 진짜 자기 생각에도 아니 수해복구 가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장관까지 책임져야 되면 누가 일하려고 하나라는 말 자체는 본인이 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단장. 그게 해보니까 진짜 장관 자꾸 갈리고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태원 사고 때도 이상민 장관이 교체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 전 정권 수사할 때는 끝까지 올려보내는 생각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검사로서의 수사 검사로서의 내 생각은 이런 것이고 네. 행정을 하는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땐 이런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국정기조에서 좀 이렇게 가겠다는 거를 방향 전환을 천명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혼란이 적은 거거든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작년 7월 22일 날 대통령이 120개 국정과제 발표하는 자리에 가가지고는 이념보다 민생이다라 발언하신 게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렇네요. 지금은 1년 2개월 만에 정반대가 됐죠.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신 거. 아, 저는 1년 2개월 동안 만약에 이 대통령 해보신 다음에 생각이 바뀔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걸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께. 뭐 예를 들어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한 건 맞는데 민생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악의적으로 반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좀 이념적으로 경도된 세력이 발호하는 것은 좀 막아야겠다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되는데 네.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앞뒤 맥락이 너무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너무 위험하다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네. 저희 MZ 세대 이른바 네. MZ 세대 특히 뭐 남성들의 분위기 네, 여론 좀 어떤지. 저는 우선 MZ라는 근본음단을 빨리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X 세대. 지금 고딩도 MZ라고 하는데 제가 MZ 세대로 같이 묶여버리면은 이거는 그렇죠. 거의 한 이게 넓죠. 25년을 한 세대로 퉁치는 단어인데 이 근본음 단어 때문에 많이 힘든데 힘들어요. 예. 예, 저는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봅니다. 이게 어떻게 풀려가는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을 써보고 예. 인스타그램에도 글을 그러니까 그 글과 사진을 올려보고 보면은 이제 저랑 오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교류한 걸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게 대충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수로도 보이고 저도 가끔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친한 친구 중에 누가 그런 걸 눌렀나 보거든요.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본인의 시그니처 이미지를 깨버리는 것이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네. 보수정이 보였던 반응이 젊은 사람들은 실망이었던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게 네이버 검색 순위에 가보면은 처음에 네. 이탈 사건 터지고 나서 박정훈 하는 연가문색을 보고 고향이었어요. 흔히 하던 대로 무슨 뭐 왜냐하면 그 직전에 잼버리 사태 때 책임지는 자세보다는 결국에는 전라북도에 전북. 어떻게 뒤집어 씌울까를 많이 고민했던 게 지금 정치권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제가 전라북도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얘기 나왔잖아요. 뭐 전라북도가 그 공무원들의 50%가 전라북도였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보니까 네. 결정권자의 위치에는 별로 없고요. 말 그대로 인력 채우는 위치에 간 게 전라북도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유했죠. 그게 조직위라는 게 있는 것이고 네. 조직위는 이제 우리가 예비군 가보면요. 여기 서울에 있는 분들 강북 분들은 56사단 갈 텐데 가보면은 향토사단 같은 거다. 향토사단 가보면 간부들은 다 있고요. 그렇죠. 채워지는 거죠. 간부들은 다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병들도 이제 현역병들이 몇 명 있고 기관병 몇 명 있고 전력의 80%를 예비군으로 채웁니다. 그럼요.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은 그게 맞아요. 향토사단입니다. 네. 그 향토사단은 나중에 원래 지금 가면 1,000명, 2,000명 있는데도 많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예비군 싹 다 그렇죠. 집어넣어 서울 북부에 있는 예비군 다 거기 가가지고 네. 56사단 만드는 겁니다. 편성이 되죠. 그런 것처럼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그렇게 채우는 게 맞아요 원래. 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충원되었다 아니면 부안군청에서 충원됐다 공무원들의 실제 역할은 뭐냐면 가가지고 상하수도 깔고 이런 거예요. 결정하는 사람들은 다 어쨌든 여가부나 이런 데서 중앙부처에서 그럼요. 생색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네. 이 정부의 특징이 만약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지만은 위에는 책임 안 되고 자꾸 이제 아래로 이제 가가지고 실무진들이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복지부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네.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다 봐요. 저희 상계동에 가보면 15단지가 이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거든요. 네. 그러면요 처음에 저희가 공약으로 대선 때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 뭐 직무에 대해서 면책 조항도 강화하고 이런 공무원에 대한 얘기하면은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아 역시 그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네.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지지가 강했어요. 네. 공무원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반응이 완전 달라요.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왜 자꾸 현장의 책임을 물리려고 그렇죠. 하는 거지라는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그 안타깝게도 오송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도 경찰이 출동을 뭐 엉뚱하겠다 이런 거 해서 충북 경찰청이 CCTV 공개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게 뭐 오송 1지하차도인지 2지하차도인지 처음에 바로 못 갈 수는 있겠으나 이 사람들이 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조치를 막 여기저기서 신고가 예. 다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거기 현장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 하나 누구 도와주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동이 몇 분 늦어졌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예. 책임은 엄격하게 묻고 네. 하유직에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현장 출동 경찰이 네. 어디서 예를 들어서 뭐 안 보이는 담배 태우고 있다가 가가지고 늦었다 이랬으면 이거는 굉장한 직무유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가지고 거기서 누굴 돕다가 교통 통제하고 돕다가 늦게 만약 거기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현장직 공무원들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인 것인데 보시면 김용환 충북지사 본인이 어쨌든 친윤이라고 자기 주장하면서 하니까 거기에 책임이 닿는 것은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고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예. 아닙니다. 이거는